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이번에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할 게임은 패치워크입니다. 패치워크는 작년 2014년 SN 박람회에 우베 아저씨가 출품한 그 2인용 게임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출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치워크고 나머지 하나는 아르레 평원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 게임 중 하나인 패치워크에 대해서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게임의 장르는 추상 전략 게임이에요. 그리고 한 게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인 전용 게임이기 때문에 2명이서만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게 윗면이고요. 보시면은 게임 이름처럼 패치워크죠. 이런 식으로 천들이 붙어서 이런 직물을 짜놓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옆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꽂을 때는 뭐 이렇게 꽂아 놓으시겠죠. 마지막으로 밑면, 네, 아랫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게임 컴포넌트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 게임 박스 안에 있는 구성품들을 다 내려놔 봤고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거죠. 요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판, 이거를 뭐 타임 보드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앞면이랑 뒷면이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칸수라든지 뭐 이런 단추들의 배치라든지 요 네모들의 배치라든지 정확히 똑같습니다. 앞면이나 뒷면이나.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을 하실 때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이 면이 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게 퀼트 보드라 그래서 각자의 개인 보드판이에요. 게임을 하면서 이 자기 퀼트판에 이런 패치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붙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당 하나씩 녹색 플레이어, 그리고 하나는 노란색 플레이어가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중립 말입니다. 이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얘랑 얘는 각자 플레이어들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들은 어디에 놓여질 거냐면 이 타임 보드 위에 올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들을 타임 토큰이라고 하고 뭐 게이머들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패치예요. 스페셜 패치라고 부르는 이 한 칸짜리 패치입니다. 정확히 딱 한 칸짜리죠.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은 여기 나머지 패치들이 있습니다. 패치는 총 33가지가 있고 뭐 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요. 큰 거는 뭐 6칸짜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7칸짜리도 있고요. 작은 거는 3칸, 뭐 5칸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따로 빼놓은 이 2칸짜리 타일도 있습니다. 모양이 다 다른 건가요? 모양이요? 모양 기본적으로는 다 다른데 똑같은 게 가끔가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요 테트리스 블럭처럼 생긴 거, 요거랑 여기 하나 더 있을 텐데 어딨지? 있는데? 두 가지 있네요. 이거랑 그런가? 얘랑 이렇게 두 가지 있네요. 네, 요거도 똑같은 거 있고요. 뭐 요것도 똑같은 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자주 쓰는 모양들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모양은 같은데 이 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네. 그래서 모양이 같은 건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타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은 단추가 주요 통화 단위예요. 보시면 이 단추가 1원, 다른 게임에서 돈 1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1원이면서 승점 1점이 됩니다. 그래서 돈들 대신 사용하는 단추 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따로 빼놓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타일이라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런 식으로 놓여지는 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크기가 안 맞죠. 왜냐면 이게 놓여지는 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게임이 끝났을 때 실점을 추가로 주는 그런 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억하라고 이렇게 따로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게임 셋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거죠. 누가 무슨 색을 할지 고르는 일입니다. 한 명은 이 녹색, 한 명은 노란색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될 건데, 뭐 원하시는 방법으로 랜덤하게 고르시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색깔이 있다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가져가면서 처음에 초기 자금 단추 5개를 받습니다. 셋, 넷, 5. 네. 그리고 녹색도 마찬가지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지금 미리 좀 펼쳐놨는데요. 이 타임보드를 테이블 가운데에다 펼쳐놓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면이랑 뒷면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원하시는 쪽으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 있는 패치들을 이 타임보드를 둘러싸게 이렇게 원형으로 깔아두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공간이 좀 협소해서 몇 개를 빼놨는데 실제는 얘네들도 이제 다 껴서 전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놔야겠죠. 딱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랜덤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깔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타일은 다른 타일은 다 중요하지 않고요. 딱 이 타일, 스페셜 패치가 아닌 일반 패치 중에 가장 작은 이 패치만 중요합니다. 이 패치의 다음에 요 중립 말을 놓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이 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타일을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치를 가장 나중에 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둡니다. 그래서 중립말을 가장 작은 패치 뒤에 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인이가 시계 방향 D 말씀하신 거예요? 네, 시계 방향으로 다음 이 가장 작은 타일 다음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스페셜 타일 이거를 따로 빼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페셜 패치 하나짜리 패치를 얘기하죠. 얘들을 맵 위에 이런 식으로 올려두시면 됩니다. 뒷면에도 놓는 위치가 있어요. 똑같은 위치인데 거기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플레이어의 말을 이렇게 두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을 정해야 돼요. 이 게임마다 선을 정하는 독특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바늘을 사용한 사람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선이 위에 가게 이런 식으로 두면 되고요. 네, 이러면은 게임 셋업이 끝납니다. 자, 이제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게임 방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이 게임의 승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보여드린 이 개인 퀼트 보드가 있을 거예요. 이 보드가 이게 가로 9칸, 세로 9칸의 정사각형인데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단추를 벌어요. 어떻게 해서 단추를 번 다음에 이렇게 번 단추를 가지고 타일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타일을 사서 지금 자신의 퀼트 보드를 이런 식으로 메꿀 거예요. 그래서 게임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퀼트 보드를 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주요한 목적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못 메웠을 경우 한 칸당 마이너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 퀼트 보드를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났을 때 이 단추 하나당 또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 단추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퀼트 보드를 많이 패치들로 메꾸는 일, 그 다음에 단추를 많이 버는 일,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할 수 있는 액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되는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먼저 시작을 하냐면, 아까 정한 대로 선 플레이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 플레이어 이 경우에는 이제 녹색이 위에 있으니까 선 플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녹색이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뒤에 있는 플레이어가 먼저 하게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가까운 사람이 뒤에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노란색이 턴을 갖게 되고 노란색이 뭔가 액션을 합니다. 그럼 또 액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몇 칸이든 가게 될 거예요. 이 게임에서 뒤로 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한 가지 액션을 했더니 두 칸을 갔다. 그러면은 또 비교를 해요. 이때 노란색이 더 뒤에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한 번 더 턴을 합니다. 뭐 했더니 또 이렇게 됐다. 그럼 노란색이 또 턴을 갔고 또 이렇게 됐다. 그럼 또 노란색이 턴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칸에 있으면 누가 먼저 하느냐가 문제인데, 같은 칸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게 돼요.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도착하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노란색이 어떤 액션을 했는데 한 칸만 움직였다면 이 다음에 또 액션을 할 사람은 노란색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반면에 뭐 여기서 어떤 액션을 했더니 세 칸을 갔다. 그럼 이제 녹색 플레이어의 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누가 턴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내 턴에 할 수 있는 액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그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내 턴에 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돼요. 액션을 안 하고 패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두 가지 액션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단추를 버는 일이에요. 자, 단추를 벌 때는 어떤 식으로 벌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현재 턴을 진행하는 플레이어는 위에 있는 플레이어인 녹색 플레이어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서 만약에 내가 녹색인데 단추를 받는 액션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현재 상대의 말보다 한 칸 더 앞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 칸을 이동을 했죠. 그럼 이동한 개수만큼 단추를 받아옵니다. 자, 이 경우에 한 칸이기 때문에 하나를 받아왔죠. 이번에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턴이기 때문에 이번에 노란색 플레이어의 턴이 왔어요. 그럼 노란색 플레이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단추를 벌고 싶다 하면은 현재 노란색 플레이어의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대방 플레이어의 말보다 한 칸 더 앞으로 가게 돼요. 이 경우에는 한 칸, 두 칸을 가게 되겠죠. 자, 그럼 두 칸을 갔으니까 단추를 총 두 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이런 경우인데 이 격차가 꽤 벌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러면은 이 상황에서 현재 턴은 녹색 플레이어의 턴입니다. 왜냐면은 뒤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녹색 플레이어가 단추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을 가게 되겠죠. 얘가 뭐 여기 있었다면 7칸을 가게 될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 7이니까 여기 있었다면 5칸을 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 있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을 이동해서 6칸을 이동했기 때문에 총 6개의 단추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액션인 단추 받아오기 액션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액션은 뭐냐면 이번에는 타일 구매하기입니다. 타일이라기보다 이 패치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패치를 구매할 때는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먼저 뭐냐면은 이 아무 패치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중립말 있죠. 이 중립말보다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패치 중에 하나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이런 거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중립말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노란색 플레이어의 턴이 왔고, 노란색 플레이어가 패치를 사는 액션을 택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노란색이 지금 살 수 있는 패치는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사지 못하죠. 만약에 이 패치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선택을 해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패치를. 이 경우에 노란색 플레이어가 이걸 사고 싶다면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뭘 하냐면 이 토큰을 그 타일이 있는 곳으로 옮겨요. 뭐 앞이 됐건 뒤가 됐건 위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패치의 가격을 지불을 해요. 패치의 가격은 이렇게 단추 모양으로 나와 있죠. 이 경우에 단추 하나짜리 패치가 됩니다. 노란색이 단추 하나를 지불을 하고요, 은행에. 그 다음에 자기 퀼트 보드에 배치를 합니다. 퀼트 보드에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돼요. 배치는 자기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놓으면 되는데요. 되게 상식적으로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게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에 다른 패치가 있었는데 이 위에 이렇게 겹쳐 놓는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놔도 되고, 뭐 위아래를 바꿔서 놔도 되고, 어떻게 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뭐 이렇게 막 삐져나오게 놓는다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잘 놓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놨다고 치고요. 한 번 배치하면 영원히 못 바꾸나요? 네, 그렇죠. 일단 처음에 배치한 대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패치는 여기에 남기 때문에 처음에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최대한 많이 채우려면은 이 게임도 약간의 퍼즐적인 요소가 있어서 배치할 때 생각을 잘 해야 하죠. 네, 이렇게 배치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여기 이 패치에 그려져 있는 모래시계만큼 타임 보드에서 자신의 말을 전진시킵니다. 이 경우에는 4니까 4칸이라 되겠죠. 하나, 둘, 셋, 4칸.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액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타일 사오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 턴이 되면 두 가지 액션 중에 한 가지 액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타임 토큰을 전진시켜서 단추를 받아오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중립말 앞에 3개 중에 하나에 타일 하나를 사오기입니다. 이 두 가지 액션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중립말이 그러니까 계속 시계 방향으로 전진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서 끝나고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타일을 구매해서 이거를 사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음에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건 아니고요.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거를 지나쳐도 또 다시 돌아와서 뭐 다시 살 수도 있고요. 대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긴 할 텐데, 네. 아무튼 그래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타일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게임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게임 보드를 보시면 이제 이 단추가 그려져 있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페셜 패치가 놓여져 있는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겠지만 단추를 받는 액션을 하든 이 패치를 가져오는 액션을 하든 무조건 타임 토큰은 전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추 버는 액션을 택했다면 상대방 말보다 무조건 한 칸을 더 가게 될 테고요. 그게 아니라 타일을 사오는 액션을 했다면 타일에 그려져 있는 이 모래시계 숫자만큼 전진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전진을 하다 보면 단추 그려진 선을 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제
보드에 퀼트 보드 위에 뭐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었다고 치죠. 근데 제가 녹색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추 바닥의 액션을 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단추 바닥의 액션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보다 한 칸 더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지나서 일단 단추 4개를 받게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단추가 그려진 큰 선을 넘어왔죠. 이렇게 되면 현재 있는 단추 수만큼 추가로 은행에서 받아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를 받게 되겠죠. 네. 이번에 노란색이 예를 들어서 노란색 퀼트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노란색이 이번에는 이 패치를 사와서 이렇게 붙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칸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을 가게 되고 이때 단추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단추 4개를 받게 됩니다. 방금 사온 타일에 단추 개수도 포함이 된 거네요. 그렇죠. 요약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만 넘기신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이 스페셜 패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추를 지났을 때 우리가 단추를 받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게임을 하다가 뭐 노란색이 이 다음에 이 모래시계 5개짜리 패치를 사서 붙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칸을 가게 되고 이게 넘자마자 이 스페셜 패치를 가져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패치들이 다들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칸짜리 비는 이런 칸들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 스페셜 패치는 이 한 칸짜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메꿀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일종의 레이싱적인 요소도 약간 띄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 하나하나 받아오는 게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가로가 9칸이고 세로도 9칸이기 때문에 이걸 다 채우는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게임을 하다가 어떤 한 플레이어가 먼저 가로 7칸, 세로 7칸의 정사각형을 채우게 되면 이 스페셜 타일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단추 7개만큼의 가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먼저 달성한 사람 한 명에게만 주기 때문에 이 가로 7칸, 세로 7칸의 정사각형을 빨리 채우는 게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사각형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7x7을? 정사각형의 모양이 뭐 아닌 게 뭐죠? 더 크게 삐져나왔다거나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넘쳐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x7을 뭐 잘 채우면 돼요. 아무렇게나 되기만 하면 됩니다. 되기만 하면 뭐 잘 채우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세로가 둘, 넷, 여섯, 7칸, 가로가 둘, 잘 안 보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채우면 세로 7칸, 가로 7칸을 이런 식으로 채우기만 하면 이 7x7 스페셜 타일을 즉시 가져오게 됩니다. 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가로 7칸, 세로 7칸의 정사각형이 내 퀼트 보드 위에 있기만 하면 이 스페셜 타일을 그 즉시 받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종료 조건과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봤어요. 실제로 게임이 이렇게 잘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녹색 플레이어는 먼저 가로 7칸, 세로 7칸의 정사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페셜 타일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단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7개의 이 정사각형을 만들긴 했지만 늦게 만들어서 이 특수 타일은 받지 못하고 그냥 이원만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패치들은 이렇게 4개가 남아있고요. 물론 실제 게임에서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현재 타임 보드 위에 녹색이 더 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노란색은 여기 있고. 자, 그러면 이때 녹색 플레이어의 턴이겠죠. 왜냐면 더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녹색 플레이어가 현재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돈이 2원밖에 없기 때문에 타일을 사고 싶어도 이거나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사야 될 텐데 얘는 3원, 얘는 5원, 얘는 10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녹색 플레이어는 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임 토큰을 전진시켜서 단추를 받는 액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1칸, 2칸, 3칸, 4칸을 갔으므로 4원을 받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노란색 플레이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 플레이어의 턴입니다. 노란색 플레이어도 2원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타일을 사오는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3원, 5원, 10원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노란색 플레이어도 어쩔 수 없이 얘를 전진시켜서 단추를 받는 액션을 합니다. 이 경우에 1칸, 2칸을 갔으므로 2원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단추가 그려져 있는 선을 지났으니까 여기 있죠. 현재 이 단추 개수만큼 추가로 단추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를 받겠네요. 그러면은 17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녹색 플레이어의 턴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녹색 플레이어가 타임 토큰을 전진시켜서 단추를 받는 액션을 택한다면 얘보다 앞에 가야 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골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보다 더 많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단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임이 끝났을 때 1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액션을 택하지 않고요. 이제 녹색 플레이어는 최대한 자신의 이 남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패치를 사오는 액션을 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돈이 2, 4, 6원밖에 없기 때문에 패치를 살 때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살 수가 없겠네요. 얘는 4칸짜리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5칸짜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얘를 사는 게 더 이익입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녹색 플레이어에는 이 타일을 사기로 결정을 해서 타일 사기 액션을 택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똑같이 해보자면 일단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립말을 이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비용인 단추 5개를 지불을 하고 자신의 보드에 붙입니다. 그리고 모래시계가 5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5칸을 가야 되지만 이 경우에 골 지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무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게임이 끝났는데요. 게임은 두 플레이어 모두가 그 골 지점에 도달을 해서 더 이상 두 플레이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만약에 두 플레이어가 골 지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점수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서 5칸을 갔기 때문에 요 단추선을 지나서 녹색 플레이어도 이 단추 개수만큼 단추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개를 받겠네요. 네, 14개를 받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서로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점수 계산을 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하나가 감점이고요. 단추 하나가 승점, 그리고 얘는 7점짜리입니다. 그런데 빈칸 하나에 감점이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을 세보면 지금 녹색 플레이어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8칸이 비어 있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감점이 되는 점수가 마이너스 36점이 되겠네요. 거기에 플러스 15점, 7점이니까 22점을 더해서 마이너스 14점이 최종 점수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게임에서 이기기가 힘들겠죠. 반면에 노란색 플레이어의 빈칸을 세보면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11칸이네요. 22점이 마이너스가 된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22점인데 현재 있는 단추가 21개니까 마이너스 1점이네요. 네, 그러므로 노란색 플레이어의 승리입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잘 나오는 게임이라던데요. 그런가요? 저는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네. 네. 네, 이상으로 이제 동영상 매뉴얼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니님이 생각하시는 이 게임에 대한 감상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님, 이 게임 어떤 게임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은요, 좀 룰이 엄청 간단하고 그 일러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그래갖고 여성분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하고요. 뭐 커플끼리 아니면은 가족,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좀 어려운 거는 못 하시니까 이런 걸로 이제 막 들이대면 이제 막 이 정도는 먹히거든요. 근데 데이트할 때도 많이 요즘 하시는 게임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이거 하면 거의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2인풀 게임 치고는 테이블을 많이 차지해서 카페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런 말도 있으니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내가 커플인데 여자친구랑 게임을 하고 싶다. 근데 여자친구와 보드게임을 많이 안 해봤다. 그러면 저는 패치워크를 강력히 추천해드려요. 아,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보통 2인 게임이라고 하면 일단 보통 한쪽이 추천을 하는 경향이 있죠. 다른 한쪽은 아직 보드게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쪽이 이거 하자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므로 보통 되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이 아직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고를 때 굉장히 아트웍이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외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라든지 뭐 아트웍들이 괜찮은 편이라 여성분들한테 많이 먹히는 편인 것 같고요. 남성분들에게도 나름 이게 추상 전략 게임이라서 추상 전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추상 전략 게임으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4,000원? 22,000원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국내 사이트 기준으로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게임은 아니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은 네.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동영상 매뉴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